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송다음입니다. 최근 다주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셈법이 복잡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파리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양도세가 중과되죠. 때문에 그 전에 집을 팔아야 하는지 골칫거리였는데 일주일 전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집을 팔아야 하는지에 추가로 팔지 않는다면 임대주택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까지 고민거리가 늘어난 건데요. 지금 TV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안방 강연에 주목하시면 좋은데요. 최근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모든 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다려주시고요. 강연회까지 기다리기 힘든 분들은 첫 코너인 무료 상담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서울적 번호 02-2000-4890, 02-2000-4890. 무료 전화 지금부터 접수 가능하니까요.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물론이고요. 매수, 매도 여부, 또 투자 문의까지 편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투자처 찾고 계신 분들은 TV중개소 주목하시면 좋은데요. 입지도 좋지만 건물은 더 좋다는 청계천 앞에 오피스텔 소개하고요. 실투자금 9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방 3개, 화장실 2개인 신축 주택도 공개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부동산 기원하면서 생방송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첫 순서 데일리 부동산입니다. 매일매일 속 시원한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치의 같은 분입니다. 따뜻하면서도 확실한 조언 들려주고 계시죠? LG부동산연구소 임종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도 춥고 네. 눈도 많이 왔지만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건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현재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든든하게 확실하게 또 고민 해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어요. 네, 부동산 네. 제가요, 그 성북구 석관동 그 석회역 5번 출구 132에 27호에 단독주택 35평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이제 다른 데 투자하고 싶어서 어느 쪽이 괜찮은가 또 혹은 내가 지금 현재 이제 4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그 단독주택 매수하기 전에 전화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고요. 그럼 지금 4억 정도 여유 자금 있는 걸로 투자할 만한 곳 찾아보시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임종우 전문가 옆에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단독주택을 매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저 계약만 어저께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하셨다는 건 사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팔았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사셨어요? 어디냐면요. 네? 어디냐면요. 아까 주소는 얘기 들었는데 이걸 파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팔았어요. 파셨다고요? 그리고 그걸 잘 팔았는가 하고 일단은 계약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 혼자 계신다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라 옛날 집이라 춥고 그래서 혼자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은 팔기 전에 이제 제가 전화를 통화해가지고 상담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금 그렇다면은 그 전에 사셨던 동네는 좀 어떠셨어요? 네, 동네요.
그 석관동 석계역 5번 출구. 아, 그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그 동네 사시면서 네. 그 동네에 사셨을 때는 어디 살기 편하셨어요? 아니면 살기가 불편하셨어요? 동네가? 집 말고. 예? 살기가 편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석역도 가깝고. 네. 그래서 너무 오래된 집이라. 네. 그렇다면 그 석계역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개발 호재 같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 주변에요. 아버님 집 바로 위에 석계역이 있잖아요. 예, 예. 석계역 위에 광운대역이 있죠. 예, 석계역과 광운대역 사이가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개발 계획을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알고 있는데요. 네. 석계역에서도 5번 출구입니다. 제가 집이 있는 게. 예, 근데 그 영향이 다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네. 매도는 하셨으니까 자, 네. 그렇다면 요거 팔고 4억이라는 돈은 이거 팔고 4억을 합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이거 팔았더니 4억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4억을 가지고. 아, 요거 팔고 4억이 있으셔서? 네,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한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네. 한강 주변에 이제 용산 쪽으로. 용산 쪽으로 오신다고요? 예, 그쪽으로 그냥 내가 생각해. 그럼 용산 쪽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러면 혹시 그쪽으로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가보진 않으셨고요. 예, 자,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아버님께서 살고 계셨던 동네 자체가 예. 서울에서 보면 동쪽에 북쪽이란 말이에요. 동북쪽. 예, 예.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가장 정가운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 지역 안에서도요. 가운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회사도 가깝고 어디도 가기가 편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그전에 살고 계셨던 동쪽의 북쪽보다는 서울의 가운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용산은 들어갈 수 있으시면 당연히 들어가셔야 될 동네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북쪽도 나쁘진 않지만 네. 어디가 더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용산 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용산 안에서 아버님께서 지금 현재 네. 4억을 갖고 계시고 집을 팔면 또 얼마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 집을 팔아가지고. 팔아서 4억? 네, 팔아가지고 그 4억 정도는 내가 네. 따로 전셋집을 이제 집을 안 갖고 있으려고. 이제 내가 다시. 네네. 그러면요. 드리는데. 방송상이니까 너무 길게 말씀 못 드리니까요. 네. 자, 용산 주변 자체는 좋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4억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네, 만약에 거주를 같이 하셔야 되는 입장이세요? 거주 안 해요. 아, 거주 안 하고 그냥 전세 껴서 사 놓으시려고요? 예, 예, 4억 자, 정도. 예, 그렇다면 전세에 껴서 사 놓으시려면은 그 전세를 가지고 4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용산 주변 같은 경우에는 4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큰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평수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주변의 큰 아파트보다도 좀 소형주택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일단은 4억 가지고 약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어떤 식으로.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용산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네. 한번 세미나에 저희가 금요일날 세미나 하니까 지금 아버님께서는 보니까 용산에도 가본 적 없고 하시니까 네. 이 4억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상담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산을 선택하신 것 자체는 좋고 이 용산 주변에 이 4억을 하나로 갈 것이냐 또는 두 개로 갈 것이냐 그건 제가 컨설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요 용산구 지역으로 한번 둘러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한번 임종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길 바랄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네. 소형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하나는 아파트고 네. 하나는 아파트 5층짜리 네. 그 재개발 지역인데요. 네. 그거 아파트 하나하고 또 그것은 서울에 있어요. 신월동에. 네. 네, 양천구 신월동에 신원파크라고 한 채 있고 네. 또 한 채는 빌라가 네. 여기 경기도 광명시에 한 채 있어요. 네. 근데 평수는 두 개 다 비슷해요. 네. 집은 한 10평 정도 되는데요. 네. 네. 근데
그것도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1가구 2주택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과 관련해서 임종욱 전문가와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시고 네. 또 광명시에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빌라를 하나 갖고 계시다 이거죠? 네네. 그럼 어쨌든 둘 다 사람이 살고 있죠? 지금 저는 조그만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간이 사업장. 아니, 그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네, 사람들 살고 있어요. 하나 신월동에 가서 그냥 월세로 내놓고요. 네, 어쨌든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예, 예.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주택자예요? 예, 예. 네, 주택이 2개 있으신 거고, 그리고 또요? 근데 네. 임대 사업을 내면 어떤 주택 임대 사업자? 네, 그것도 내야 되나요? 그렇게 조그만 주택인데도 임대 사업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자, 일단은 조그마든 크든 간에 주택은 다 주택이기 때문에 네. 어머니는 지금 1세대 2주택자예요. 네. 자,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그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네.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는 다주택자들을 주택임대 사업자로 이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집들은 사실 크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낼 만한 집들은 아니긴 하지만 네. 뭐 일단은 2개 중에서 1개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예. 하나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가면 하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만약 사업자를 안 내신다. 그러면 요번에 둘 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둘 다 이제 하나를 팔 때 비과세는 안 되시면서 오히려 중과세가 붙어버려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그 중과세라는 게 네. 선생님, 저 중과세라는 게 무슨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건 내가 샀을 때보다 팔았을 때가 소득이 생기면 세금 안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네. 그 세금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6%에서 40%에 대한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남으면 많이 내고 적게 남으면 적게 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1,200만 원 미만으로 남았다면 6%만 내면 되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집이 2채면은 10%를 가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내시려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들어와라라고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부분은 제가 이따 또 강의를 하려고 준비는 해놨어요. 그래서 방송 좀 끝까지 보시면은 그 혜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네. 그러면은 제가 조금 간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도 그러면 별개 문제예요. 똑같이 지금 어머니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랑 주택임대 사업자랑 건 별개 문제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는 새롭게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임대 사업을 등록을 내면 의료보험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의료보험 때문에 요번에 여기 주택임대 사업자 활성화 방법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8년 동안 끌고 가시면은 또는 4년 동안 하시면 좀 감면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계속 보고 계셔요. 네, 어머니. 근데 여기 서울에 몇 번 틀면 돼요, TV에? 그거를 이따가 방송 끊으시면 작가분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어머니. 저희가요, 이렇게 어머님처럼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셔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안방 강연회에서 이와 관련한 강의를 좀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예.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힌트 얻어보시고요. 또 예. 어머님이 지금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점들도 헷갈리시잖아요. 예. 네, 그럴 때는 직접 세미나 한번 참석하셔서 임종욱 전문가와 얼굴 뵙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무료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서울적 번호 02-2000-4890, 02-2000-4890 일대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 중에 해결되지 않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임종욱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금요일 날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오셔서 부동산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어떤 방법, 그리고 또 부동산에 돌아가는 어떤 사이클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 상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방송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오셔서 좀 감도 좀 잡으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매도를 할 것인지 또는 매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맥을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산관리 상담인데요. 끝번호 7437번님의 고민입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지금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1층은 상가고 나머지는 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5년 전에 매입해서 거주 중이고 지금은 매도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세금과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는 이제 부동산을 매입보다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이제 가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주도 하면서 또 상가로 임대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상에서 보면요. 이 건물 중에서 주택 수가 상가보다 50% 이상, 그러니까 51%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전체를 우리는 주택으로 봐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상가가 더 많다면 상가 부분은 상가고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한 세대에 주택이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상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많은 주택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도 받을 수 있으시고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한 층만 상가고요. 나머지 다 주택이라면 9억 원 미만에서는 1세대 1주택자들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팁 드린다면 상가가 주택보다 더 많다. 그러면 주택 부분은 비과세 받으시고요. 상가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임종훈 전문가의 조언 들어봤는데요.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바로 다음 상담 받아볼 텐데요. 이번에도 자산관리 상담입니다. 끝번호 853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매매하려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차라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이 많다던데 저희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금과 관련해서 좀 고민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셔서 내가 한번 등록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또 하실 텐데요. 한번 임종훈 전문가가 설명 좀 해주셔야겠어요. 예, 오늘 완전히 다 세금이네요. 네. 이제 다가구 예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요, 그 공동주택하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만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다가구 주택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4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또 8년 동안 하시면은 이런 재산세라든가 또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지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빼야 되고요. 임대하는 주택의 공간만 그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만 좀 참고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방 강연회에서 곧 이제 저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참고하셔서 더 자세한 정보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고민 상담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네, 저 청량리 8구역 네. 조합원이고요. 네. 향후 어떻게 되는지 좀 전망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청량리 8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청량리 쪽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또 조합원이시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지역 중심으로 한번 전망 분석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이제 부동산을 좀 봐야 될 시기거든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이 주변을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청량리역 개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청량리역 개발이 잘 순조롭게 간다라면 주변의 네.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탄력을 받아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주변 부동산 호재 그리고 또 부동산 사이클이 또 이렇게 상승 곡선 가게 된다면 크게 염려 안 하고도 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근데 부동산 자체가 침체됐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자, 네네. 요 지금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청량리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청량리 자체가 뭐 지금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뭐 GTX에 대한 부분들이 또 KTX라도 여러 차 이런 교통망들이 잘 갖춰지기 때문에 네네. 누가 봐도 지금 청량리역 주변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이 재개발 지역도 진행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파리 대책이죠. 네네. 예, 그래서 파리 대책 이후에 지금 만약에 이제 아직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난 현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난 후에 네네. 이제 입주할 때까지 등기 날 때까지는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 처분 전에 매도를 하실 건지 아니면 끝까지 끌고 갈 건지 그거는 그때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좀 받아봐야 돼요. 네네네. 근데 지금 큰 틀에서는 이 지역은 끌고 가실만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나중에 네네. 사업이 진행됐을 때 관리 처분 되기 전에 그때 네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네네. 결정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가서. 전문가면 향후 전망은 좋은 거죠? 좋아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향후 전망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그래도 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상담 또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여러분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적 번호 02-2000-4890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와 직접 만나고 싶은 분들 오프라인 세미나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주신 임종호 전문가가 유익한 주제의 강연회, 또 끝나면 1대1 상담까지 도와준다고 하시니까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무료 행사 또 매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접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부동산 안방 강연회로 돌아올게요. 부동산 안방 강연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셨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임종욱 소장 불러볼게요. 나와주시죠. 예, 오늘 또 고민 상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세금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고 또 궁금하신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택 임대 사업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주택 임대 사업자 좀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새롭게 나온 이 주택임대 사업자 활성화 방안에 보면요. 자, 집주인이나 또는 세입자가 모두 이렇게 살기 좀 편하게 만들어 놓은 취지로 만든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를 감면을 받으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 2019년도부터는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 때문에 자, 이 임대소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가장 염려하고 궁금해하시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산입이 됐는데, 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4년이나 8년짜리로 우리가 등록을 했을 때 감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자, 주택임 사업자가 돼 있는 주택을 통해서 또 장기간 좀 이사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거주가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주택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임대료를 연 5%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 사업자 지원 확대 방안, 요번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똑같이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갑니다. 자, 8년은 보통 우리가 준공급 임대라고 부르고요. 또 주택이나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요번에 다가구 주택도 포함됐다는 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의무사항이 있죠. 연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임대 기간 4년이나 8년 기간 동안에 의무 기간을 좀 준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무 기간 내에 근데 내가 매매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의무 기간 내라 하더라도요, 양도 신고를 하시고 다른 임대 사업자 그리고 임대 사업자를 내시려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자, 임대 사업자한테 이 포괄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은요, 이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 기간 안에도 매도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번에 새로 바뀐 것 중에서는 자, 단기로 4년을 신청을 했을 때 예전에 장기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만 이제는 기존의 임대 기간이라든가 또 변경 후에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택임대 사업자 활성화 방안에는요, 주로 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이라든가 그리고 8년 동안 하는 장기 임대로 유도를 한다는 점이 큰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방세입니다. 자, 지방세는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로 나눠지겠는데요. 자, 지방세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 효과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자, 4년이든 8년이든 이제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요. 자,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까지는 1호 이상이면 면제가 된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취득세가 200만 원이 초과되면 그중에 85%만 감면받고 15%는 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에서 85제곱미터까지는 감면 효과가 또 50%로 떨어지고요. 또 여러 호수를 임대 시에만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되는데요. 자, 새롭게 바뀐 것은 이런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2021년까지로 바뀐다. 즉 3년 정도가 더 연장이 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했을 경우에 감면 효과가 있는 것이 2021년까지 연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소형 면적 위주로 감면 면제라든가 또는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였었는데, 자, 이 기간은 21년도로 연장을 해주고요. 기존에는 2호 이상 임대를 해야지 감면 효과가 있었는데요. 자, 2호 이상을 1호 이상만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간다. 그리고 또 다가구 주택도 포함이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지금 40제곱미터 미만, 늘어나는 1, 2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40제곱미터 미만이나 또는 8년의 의무기간을 지키는 장기 임대에 한해서 좀 많이 이렇게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까지 우리가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비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요, 이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요. 자, 2018년 이후에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가 예정대로 종료를 하고 2천만 원 미만은 분리과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종합과세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어떤 혜택이 있냐? 자, 감면 대상이 기존에는 3호 이상 됐을 때 감면 효과가 있었는데 요거를 1호로 바꿔줬다가 한 채만 사셔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필요 경비가 기존에는 60%였는데요. 자, 이게 70%로 등록이 되고요. 만약에 등록을 안 하게 된다면 미등록 시에는 50%로 필요 경비를 50%밖에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소득세에 있어서도 감면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중과,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대책에서도 보면 이 부동산 양도세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전에는 4년만 등록을 하셔도 그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8년 이상 등록을 하셔야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의 혜택보다 오히려 혜택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도 역시나 기존에는 등록만 해도 합산 배제였었지만 이제는 8년 이상 등록을 하셔야 합산이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자, 소득이 있으면 부과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런데 감면 효과가 드러난 것이 4년 단기로 하면은 40%를 감면해 주고요. 그리고 8년을 하게 되면 80%를 감면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까지 연 2천만 원,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연 소득이 1,333만 원, 즉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특별히 납부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3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 연수에 따라서 감면 40%냐 또는 80%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온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보다도요. 이 정책을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성을 잘 잡고 또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또 절세를 해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과 그리고 또 오셔서 고민 상담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안방 강연에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거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나는 더 궁금한 게 남았다, 내 고민도 더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요. 무료 전화 02-2000-4890 이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강연에 직접 가보셔도 좋습니다. 임종욱 전문가가 직접 도와준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임종욱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TV 중계소로 돌아오겠습니다.